네, 좋습니다. 이제는 8강입니다. 오늘의 유로 라이브 프리뷰쇼에서 다룰 경기는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경기죠. 원조 붉은 악마 벨기에와 빗장 수비의 대명사 이탈리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두 기자님들의 치열한 설전 기대해봐도 되겠죠? 싸움이 될까 싶어요. 우리 또 옆에 앉아 계신 정준 기자님의 공격력이 상당하신데, 하문수 기자님은 또 군인 정신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축구는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신 있으시죠? 사실 군인 정신이라고 또 한번 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전역한 지가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6월 30일부로 그것도. 그게 문제예요. 1년밖에 안 됐다는 게. 그래도 제가 이제 벌써 1년이나 지난 만큼 사실 군인 정신이 이제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고, 뭐 지금도 물론 어색하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번에 프리뷰쇼 준비하면서 뭐 긴장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계속 좀 뭔가 좀 되뇌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야지. 뭐 언제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전부터 저희가 또 좀 살짝 오라들지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좀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탈리아를 맡았는데 이탈리아를 분석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정준 선배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뭐 I don't think so라던가 I 뭐 don't think 고기도 so.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씀 되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하면 되겠네요. 아마 오늘도 하실 것 하실 같은데, 겁니다. 하실 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것 분명히 같은데, 하실 네, 겁니다. 오늘 저도 준비한 거 다 발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준 기자님, 군인 후배 두 번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대한 지가. 이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지난 사람들이 뭐 아까 우리 가온님 같은 경우에는 뭐 민방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30대다 보니까 뭐 저는 백신도 맞을 나이가 됐거든요. 이제 민방위로. 이게 1년밖에 안 돼. 물이 아직 덜 빠졌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제발 단아 까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평소에도 저희가 막내예요. 막내라서 1년밖에 안 돼서 가끔 뭐 선배님 뭐 했습니까? 뭐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아니면 맨날 뭐 이런 식이에요. 가끔 뭐 진짜 군대 악몽이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 이게 뭐 군대족 같아요. 저 친구가 제 있으면. 유도국이랑 다르게 좀.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제발 예의 좀 집어쳐 주시고 좀 넣어주시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준 기자님, 벨기에, 하근수 기자님이 이탈리아를 담당하시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벨기에를 까다가 벨기에를 칭찬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점들을 좀 장점으로 얘기하면 되고 강점들을 약점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벨기에가 승리를 하고 포르투갈을 잡았잖아요. 호날두를 사실 그때 얘기했던 게 노세화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베르통원, 그다음에 알더베이럴트, 베르말렌인가? 베르말렌 이렇게 네. 스윗백이 엄청 느리다고 제가 깠잖아요. 조타에 털린다. 호날두가 3골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노세화가 아니라 경험이었다. 세대 전환 빠르게 세대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거 좀 집중을 맞춰서 좀 봤는데 뭐 포르투갈이 어쨌든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 아닙니까? 또 디펜딩 챔피언이고 근데 그 팀을 상대로 뭐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탄탄한 팀이 공격력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벨기아가 확실히 강하다라는 거를 좀 입장을 바꿔서 세대를 전환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지난번 라이브쇼에서는 포르투갈을 맡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벨기에를 맡게 되셨네요. 벨기에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꿰뚫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하범수 기자님, 이탈리아의 16강 경기 압도적이었던 조별리그와는 조금 달랐어요. 네, 이탈리아는 지난 16강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스트리아를 2대1로 격파했습니다. 사실 16강전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은 전반전은 이탈리아, 후반전은 오스트리아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점유율은 양팀 똑같이 5대5 정도로 가져갔지만 전반전에 이탈리아는 이제 조르지뉴나 베라티 위주로 이제 빌드업을 전개하면서 공격을 되게 거세게 몰아쳤어요. 실제로 이탈리아는 전반전 동안만 12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고 오스트리아는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흐름이 전반전에 이어졌는데 또 후반전에는 아예 다른 양상이었죠. 후반전에는 오스트리아도 이제 뭐 알라바라던가 자비처, 라이머, 라이너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격을 시도했고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정규 시간에는 득점을 마무리하지 넣지 못했고 결국 연장전으로 갔는데요. 연장전에 이제 이탈리아가 득점을 결국에 터뜨리죠. 키에사가 이제 침착한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로 싹 한 다음에 왼발로 팍 하는 그 엄청난 골로 이제 득점을 했는데 별로 비전문적이긴 하지만 뭐 이만큼 좋은 설명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설명이 이 득점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국내 팬들 사이에서 또 2002년 그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넣었던 득점이랑 또 굉장히 유사했어요. 유다일 리포터 혹시 그 박지성 선수 득점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3살이었어요. 아,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이구나. 제가 나이는 또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막 경기도 보고 막 했었는데 뭐 어쨌든 키에사의 골도 멋있긴 했었지만 박지성 선수의 득점이 아무래도 임팩트가 더 있긴 했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탈리아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페시나의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종료 직전에는 이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조금 위기를 맞이했지만 리드를 잘 지켰고 이제 2대 1로 이탈리아가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페시나랑 키에사 둘 다 교체 자원이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득점을 터뜨렸다는 게 앞으로의 경기에 있어서도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오님 저는 초6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가 다 공개가 되네요. 유다는 그것도 나이도 공개가 됐고 하구수 기자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네, 8달이었어요. 나이가 다 나. 저는 공개 안 할래요. 너무 늙어 보일까봐. 네. 네, 이게 뭔가 이게 노코멘트로. 네, 노코멘트. 뭐 대학생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것만. 네, 대학생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지성파 뭐 많은 분도 우리 가람천사님들 댓글 달아주시고 호빵맨 어렵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디피컬트. 호빵맨 좋아하거든요. 호빵맨 아세요 혹시? 호빵맨이요? 모르죠. 호빵맨을 알죠. 어떻게 몰라요? 알죠. 호빵맨을 안다고? 네, 네. 그럼요. 나만 아는 줄 자랑하려고. 호빵맨 세대가 맞으신가요? 호빵맨 세대. 저는 그래요? 초딩 때쯤 나왔을걸요 그게? TV에서 방영하시는 거 보시는. 텔레비전. 컬러죠? 그때 흑백이었어요. 조금씩 놀리는데? 네, 아무튼. 네. 예측이 어렵다. 네, 그렇죠.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네. 드리자면은 한 줄 평을 하자면은 뭔가 이탈리아가 만치니 감독의 어떤 전술과 노력이 좀 빛을 발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로 2020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요. 네, 만치니 감독의 전술이 완벽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준 기자님 동의하시나요? 아이론 띵스죠. 역시나 네, 무조건이죠. 아이론 띵스.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견할 팀 뭐 조별리그에서 워낙 잘하긴 했어요. 사실 저도 보고 이탈리아 사실 저는 우승 후보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또 여러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탈리아가 최소 4강 간다. 왜냐면 워낙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사실 좀 완전 불견할 팀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좀 뭐 죽음의 F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물론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터키, 뭐 웨일스, 골프왕 있는 웨일스, 뭐 스위스가 좀 잘했죠. 스위스가 잘하긴 했지만 약해요. 이 팀을 상대로 전승을 했다고 뭔가 좀 완전불결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6강이 좀 뽀록이 났죠. 뭔가 정규 시간에 어쨌든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좀 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뭐 이제는 피파 랭킹 1위에 빛나는 벨기에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벨기에가 상대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르티네스 감독도 괜히 생존한 이런 얘기 같은 감독이 아니에요. 상당히 전술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벨기에를 이렇게 좀 만치니 짬밥이 있다. 마르티네스 감독 짬밥이 있어요. 그래도 만치니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만치니 감독 얘기하기 전에 벨기에가 요새 좀 훈훈한 모습이 많이 좀 나오잖아요. 요새는 워낙 이렇게 소통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선수 내에서 선수단 내에서 앙리 코치. 그러니까 프랑스와 EPL 레전드 뭐 그다음 현역 시절 뭐 최고의 공격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마르티네스 감독이 좀 뭔가 현역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장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벨기에는 루카쿠 있죠, 뭐 아자르 있죠, 더브라이 너무 스타들이 많아서 이 선수들 장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앙리 코치가 딱 들어오면서 나 EPL 득점왕 출신이야. 이거 한마디에 다 그냥 깔아가는 거죠. 뭐 기강을 잡아주는 느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또 최근에 공개된 영상 보니까 앙리 코치가 프리킥 연습을 하더라고. 더브라이너랑 루카쿠 앞에서. 근데 휘어서 딱 넣는데 막 선수들이 뭐야 너 왜 아직도 잘해 뭐 이런 느낌. 왜 지금도 잘 차는 거야? 그대로. 당신은 차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더브라이너 왜 우리 기죽이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참 좋다라는 점에서 벨기에가 좀 확실히 좀 좋을 것 같고 마르티네스 감독이 전체적으로는 전술과 팀 그림을 그리면 앙리 코치는 선수단 장악과 소통 이걸 담당하면서 좀 잘 분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이루면서 확실히 좋은 경기력,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덕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죠? 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치열해졌네요. 저희가 이전부터 소통 방송을 지향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 지속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알아봤으니 전술과 선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황금 세대를 맞이한 벨기에입니다.
루카쿠, 에단 아자르, 케빈 더브라이너 등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전에서 몇몇 부상 이탈이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훈 기자님, 부상당한 아자르와 더브라이너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지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게 배경 지식 좀 잘난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 EPL이라든가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사실은 선수들 또는 감독 아니면 구단 이런 뭐 이렇게 뭐 지원 스텝이나 아니면 프런트들 보통 뭐 홍보 마케팅 팀 이런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아자는 어떻게 된 거야? 뭐 부상 당했어? 나와 복귀 이러면 약간의 기팀을 해주는데 유로나 월드컵 특히 이런 큰 대회는 네, 뭔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뭔가 말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현지 기자들은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감독이 이런 사전 기자회견을 보통 많이 하는데 사전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있는 매체들뿐만 아니라 뭐 현지 매체들도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검진 결과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르티네스 감독도 두 선수가 남은 대회 출전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 벨기에 무조건 올라가니까 4강을 올라가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4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4강은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깔고 들어간 거예요. 그럴 리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8강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두 선수가 훈련에 복귀는 했지만 팀 훈련은 소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24시간 전 기자회견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체 멤버로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태리 서울 정도는 뭐 전반에 한 2대0 놓고 나오면 사실 우리 덕배 좀 아껴도 돼요. 뭐 아자르나 덕배 좀 아껴도 되는데 어쨌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자르가 빠지더라도 공격력은 이미 벨기에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루카쿠 정말 뭐 세리아에서 24골 11도움이거든요. 공격 포인트 1위에요. 그 날강주도 이제 포르투갈 이건 안 하거든. 나는 이제 벨기에 팬이라서 다시 그 날강도를 제칠 정도로 공격 포인트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루카쿠가 좀 있고 하나만으로 상당히 좀 위협적일 수. 세리에 박사는 루카를 내 스타일이야. 가오니 역시 내 편. 어쨌든 상당히 위협적인데 뭐 메르텐스라든가 벤테케라든가 뭐 예를 들면 바추아의 트로사르 도쿠라는 백업 자원도 있고요. 2002년생 우리 유다현 리포터 어린 도쿠가 있어요.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메르텐스가 아자르의 좀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이태리가 뭐 좀 잘한다, 뭐 조금 해. 이러면 이제 후세 뭐 동점쯤 됐을 때는 바추아이나 벤테케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바추아이 내가 겁나 무시했잖아요. 바추아이 진짜 무시하셨거든요. 미안해요. 바추아이 미안해. 그때는 너무 무시했어.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또 우리 편일 때는 든든한 친구. 왜냐면 이 친구가 약간 좀 제 친구는 아니에요. 뭐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가 뭔가 좀 극적인 골을 좀 많이 넣어요. 바추아이가 좀 이렇게 못하다가도 한 방에 있는 친구라서 이런 뭔가 좀 유로 아자리 이런 선수가 없을 때 한 방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명을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좋습니다. 벨기에는 루카쿠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죠. 빗장 수비의 대명사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막강한 공격력까지 더해져서 사실 완전 무결한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른바 공격적인 빗장 수비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공격과 빗장 수비라는 단어가 역설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또 조화를 이루어서 만치니 감독만의 창의적인 전술이 나온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공격진은 어떤가요? 이탈리아 공격진은 일단 쓰리톱을 위주로 합니다. 라치오의 전설 임모빌레가 중앙에 서고요. 좌측에는 인시네 그리고 우측에는 베라르디가 포진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베라르디가 조별리그 단계에서 이제 득점을 아직 못 터뜨렸어요. 그래서 지난 16강전에서 이제 선제골을 기록한 키에사가 출전할 수도 있다고 외신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진 선배께서 이제 벨기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벨기에 사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뭐, 루카쿠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또 인터밀란.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또 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왔잖아요. 내 편 가운. 네. 내 편. 가온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탈리아를 박살낸 루카쿠. 그렇죠. 이거 하나에 사실 뭐 네. 끝났다고 네.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루카쿠 원툴이다라고 얘기를 맞받아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게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요. 조별리그 3경기에서는 7골을 넣었고요. 16강까지 포함하면 4경기 9골입니다. 뭐 경기당 2득점이 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유럽 무대에서 수비 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스위스한테도 이제 3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수비만 강점이라고
한 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특징으로는 또 득점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벨기에는 루카쿠 원툴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임모빌레가 일단 있지만 임모빌레 말고도 그 옆에 있는 인시네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강전에서 골을 넣었던 키에사 그리고 페시나도 또 득점을 터뜨릴 수 있고요. 중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킥력이 좋은 바렐라 그리고 바렐라도 있고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로카텔리도 있잖아요. 네, 이처럼 중원 조합도 굉장히 좋고 공격진 진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공격진 뭐 벨기에한테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가훈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이탈리아도 나쁜 편 아니라고. 네, 나쁜 편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폼이 확 그리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비니 천사님께서는 뭐 벨기에겠죠? 아, 요새는 좀 축약을 좀 좋아하시니까 네. 벨기에 승을 이렇게 이미 이게 뭔가 반응들이 누리님께서도 빗장수비 옛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제가 조금 이렇게 제 생각을 주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수비력에 공격력까지 갖춘 듯한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에 중원까지 강하다는데요. 탄탄한 중원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중원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최전방에는 3명의 공격수를 배치하고 있죠.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중원 미드필더가 있고 조르지뉴, 베라티, 그리고 바렐라 이렇게 3명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렐라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조금 이제 평가가 절하된 부분도 있다고 해서 로카텔리의 출전 가능성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조르지뉴, 베라티, 바렐라 이렇게 3명을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르지뉴는 EPL 팬들 너무 많으실 테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첼시에서 이제 연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방과 전방을 이어주는 링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까지도 이제 경험도 했잖아요. 이 경험도 이제 살려서 아마 이번 경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조르지뉴는 패스. 네, 맞습니다. 패스가 아니라 패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패스. 그건 아니. 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실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쵸,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왜 아, 코카콜라 패싱하듯이 네. 조르지니는 패싱. 조르지뉴 패싱. 패싱.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넘어가요. 이거 굉장히 매운맛이어가지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도 이게 입이 조심하세요. 바싹바싹 마르네요, 아주 그냥. 네, 이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베라티인데요. 베라티는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축구 도사 이 역할을 하죠. 이제 이미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고 이 선수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키가 165cm예요. 다음 리포터 혹시 키가 저는 153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 이거 다 공개해요? 저는 172여가지고 이거 172라는 건 110이라는 얘긴데. 그죠. 네. 갑자기 키 공개가 갑자기. 아, 전 안 할래요. 아무튼 뭐 베라티는 이제 신장이 되게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탈압박이나 볼 키핑, 드리블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장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좀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경기를 많이 소화를 못했었는데 지난 3차전부터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도 아마 만치니 감독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 키로 디스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누구를 디스할 키는 아니에요. 그죠. 저도 뭐 위너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네. 일어서면 깜짝 놀랐을 텐데. 우리가 앉아있는 걸 다이브로 생각해요. 네. 지금 키로를 우리가 누굴 디스할 입장은 아니어서. 그죠. 우리 뭐 김대식 기잖아. 아니면 뭐. 아, 오종기 정도 오종기 되면은 뭐. 선생님. 걔들은 180 넘으니까. 그죠. 저희는 뭐 누구를 디스할 키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렐라인데요. 아까 전에 조별리그 단계에서 좀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강점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활동량인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탈리아 433 전술을 쓰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왕성한 활동량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바렐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옆에 있는 로카텔리 그리고 페시나 등 같은 선수도 있어서 이탈리아 중원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반격하고 싶으신가요? 하려고 해요. 네. 질문해 주시면 바로 아직 하려고요. 안 됩니다. 준비가 쉽게 있어가지고 지금. 근수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탈리아의 중원도 정말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하면 또 이 선수를 그러니까요. 빼놓고 현대 축구의 중원을 논할 순 없죠.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케빈 더브라이너가 있습니다. 더브라이너 선수를 이제 등에 업으시고 벌써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데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 근데 주시죠. 안 나오지 않나요? 모르죠.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을 정도가 이탈리아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근수 기자가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조르지뉴, 베라티, 뭐 베라티는 솔직히 베라티는 유리몸이에요.
언제 못 나올지 몰라. 이 선수가 한 시즌을 치른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내 머리 뜨려고. 거의 뭐 또 어떻게 유로도 한 시즌은 못 치를 수 있어요. 지금 부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바렐라, 로카텔리 파 뭐요? 패시나? 네. 아, 이름도 몰라.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사실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저는 그냥 더브라이너 한 명만으로도 팀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브라이너 얘기하는 건 솔직히 좀 입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몸이 한 명씩 있는데 아자르도 뭐 그렇긴 한데 그죠. 어쨌든 뭔가 한 명으로도 뭐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설명하기 좀 이미 너무 많이 아시는 이런 스타일은 알기 때문에 다른 선수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중국화가 통하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비첼이죠. 워낙 뭐 풍부한 경험, 활동량 뭐 이런 모든 걸 또 갖추고 있는 선수이고 그다음에 뭐 중원 핵심으로 자리 잡은 틸레망스 여기에 뭐 카라스코라든가 덴동코, 샤들리 뭐 여러 선수들 좌우 측면에는 그 포르투갈도 영웅이죠. 아자르가 못하니까 내가 한다. 답답하니 내가 뛴다. 동생 토르강 뭐 토르강 아자르가 있고 또 뭐 메우니어 물론 이 선수 수비로 좀 분리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비첼과 틸레망스 나이샤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신구조가 좋고 더브라이너는 뭐 진짜 뭐 말씀하셨지만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뭐 진짜 KDB는 사실 덕배는 뭐 너무 다 아시는 선수라서 KDB는 솔직히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나오면 이제 털린다고 조심해야 돼. 4강, 8강 둘 다 모습. 독일도 이러다가 털렸어 잉글랜드한테. 더브라이너의 유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I don't think so. 아무튼 활동량 물론 뭐 이탈리아도 활동량 좋지만 뭐 창의성 면에서는 솔직히 좀 이탈리아보다 벨기에가 앞선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어요 이탈리아가. 뭔가 조직력은 좋으나 뭔가 한방 창의성이 없는 또 경험은 있겠지만 이런 창의성이 없을 때는 이런 공격전에서 좀 뭔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갖춘 중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포르투갈전 상대로 나왔을 때도 벨기에 중원은 그래 포르투갈도 강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물론 수비는 얘가 인정 안 했지만 중원은 인정을 했을 정도니까 충분히 뭐 중원은 더 여기 설명 안 하더라도 그쵸. KDB는 뭐 말할 필요 없고 레브 명줄 맞았죠. 제가 그날 끝이라고 했죠. 그럼 맞춘 게 또 있네. 그거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뭐 예정돼 있어요. 내가 오늘 끝난다 그랬잖아. 오늘로써. 아무튼 제가 그때 많은 걸 맞췄군요. 아무튼 오늘도 그러면 맞출 거라 좀 다지고 그래도 뭐 중원, 황금 중원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워낙 신구조가 좋다는 면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브라이너, 악셀 비첼, 유리 틸레망스까지 완벽한 신구 조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벨기에 수비가 좀 노쇠화됐다는 말. 지훈 기자님이 이제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팩트긴 팩트니까 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람 얘기는 내가 갑자기 포르투갈하다가 벨기에 맞출 줄은 저도 몰랐고 이게 뭐 저희가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맞춰지는 건데 갑자기 맞췄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있어서 이게 뭐 그때는 포르투갈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노세화라고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노세화 된 건 맞아요. 솔직히 지금 베르통어, 베르말레, 알드베르테 나이를 좀 따져봤더니 평균 나이가 34세요. 아마 베르통원이 87년생, 베르말레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84 아니 85 정도. 그다음에 알더베르테 89년생. 그럼 젊은 게 89년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아까 기성 선수가 딱 89년생인 거였는데 젊은 선수가 수비진에서 그나마 젊은 게 알더베르테. 막내가 89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34세 정도. 그러니까 노세화라는 말은 맞는데 포르투갈전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 말바꿈 태세 전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걱정했던 건 하프 스페이스의 좀 공략을 좀 쉬울 거다. 워낙 느리니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민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내가 그때 무시 못했어요. 경험을 그때 좀 간과했는데 상당히 미리미리 딱딱 끊어주더라고. 공이 이렇게 오면 미리 나가서 카트하고 호날두 몸싸움 해주고 호날두를 묶고 자꾸 이렇게 측면으로 보내는 수비, 영리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날두가 박스에 공을 잡으면 좀 위협적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측면으로 보내고 조타는 들어와도 돼. 못 넣으니까 어차피. 조타는 들어와도 못 넣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좀 공간을 내주는. 그렇죠.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아주 마음에 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근데 저거는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오늘 마음에 드는 가원님도 계시고 김지현 바라기도 내 편 같고. 벌써 선배님 편인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갈라놓으면 다 내 편이 되는 거니까. 제 편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때는 참 죄송했어요. 이 노장 선수들에게 제가 참 무례한 말을 했는데 어쨌든 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또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저도 그렇잖아요.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미안해요. 어쨌든 뭔가 경험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좀 과대포장 같긴 하고 좀 태세전환 같긴 하지만 그때 실패를 삼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쿠르투아가 지키는 또 골문 또 쿠르투아 나와 있죠. 좀 든든한 쿠르투아는 사실 뭐 세계적인 골키퍼잖아요. 그때 사실 포르투갈의 파트리시오랑 비교했을 때는 쿠르투아가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골문도 든든하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벨기에가 조금 안정감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훈 기자님께서 포르투갈전과 달리 노세화가 아니라 노련함이다, 경험이다 말 라고 말을 바꿔야죠 이제. 바꾸셨네요. 네, 역시 축구 전문 기자 아니랄까봐 타락과의 태세 전환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아닌가 봐 나도 여기는. 괜찮아 나는 우리 가온님 믿고 시청자 가온님과 분들은 김지현님이 있기 때문에 나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근수 기자님, 사실 네. 수비진의 경험하면 이탈리아죠? 그죠. 뭐 앞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커뮤니시저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이탈리아한테도 통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탈리아는 컵백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이제 오버래핑이 강력한 스피나촐라랑 디로렌초가 버티고 있고요. 중앙에는 키엘린이랑 보누치의 선발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엘리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차전 스위스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3차전이랑 16강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를 앞두고 이제 저도 외신을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만치니 감독이 이번 경기에 이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 통계 매체 뭐 후스코드닷컴 이런 데서도 이제 키엘리니에 대해서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엘리니 보누치 조합은 뭐 물론 나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노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설령 키엘리니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라치오 그 인터밀란의 바스토니 뭐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키엘리니는 수아레스 머스는 다 막을 듯. 아, 센스가 있어요. 아 날카로우시네요. 우리 일론 머스크 기자님 하이 하는 저도 그럼 하이. 하이. 뭐 저희는 뭐 다 소통을 하니까 또 네. 뭐 있지? 네. 키엘리니 보너치 밀리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네, 댓글 좀 읽다가 읽었는데요. 이벤트 공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채팅 올라온 동안 잠시 이벤트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풋볼 인스타에서 유로 2020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기성용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유로 0인구 레플리카가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고 라이브에서도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로 2020 메인 배너에 승부 예측 성공하시면 300달러를 가져갈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현직 기자님의 승부 예측 코너는 영상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승부의식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승부의식 마지막 코너에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이 사이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저는 안 맞아요. 네, 엑스라지인데 이게 아마 엑스라지면은, 기성용 선수 사이즈랑 비슷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라지인데 좀 뭐 등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좀 많이들 좀 기대해 주시고 유로 그 결승까지 좀 어쨌든 저는 안 맞으니까 어차피 제가 못 입어요. 네. 제가 가져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저희 아마 인스타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팀이 탄탄한 스쿼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알아보고 나니 정말 두 팀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두 감독 모두 전술과 지략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이탈리아의 만치니 감독은 전술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훈 선배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그냥 그래요. 이거 좀 얘기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이번 유로에서 참가한 국가들 중에서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평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는 러시아 땅 밟지도 못했습니다. 예선 탈락을 했고 그 전 2006년에 이제 월드컵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까지의 성적도 이제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뭐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비판을 되게 맞이를 했었는데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 감독은 이제 4-3-3 포메이션을 딱 기반에 두고 이제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자기의 색깔에 맞게 그리고 팀의 점수에 맞게 이게 녹여든 그런 특징이 좀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탈리아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3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답게 만치니 감독은 수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중원 자원이 공격과 수비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디테일한 수비 전술도 이제 굉장히 잘 짚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만치니 감독은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최전방에 임모빌레 그리고 밑에는 조르지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게끔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런 경기 운영도 굉장히 좋은 전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치니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 축구의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벨기에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네. 벨기에 마르티네스 감독도 명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감독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그 화려한 스쿼드를 가지고 4강에서 탈락하는 걸 보고 마냥 좋은 평가만 받을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시쳇말로 팀빨 감독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왜 이래요? 왜 벨기에한테만 이렇게 비관적인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편인 것 같은데요. 벤투가 방금 잘 살렸다. 만치니 감독 뭐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너무 잘하고 있죠. 마르티네스 감독이 뭐 4강밖에 못 갔다라는 건 좀 동의할 수 없고 왜냐면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에는 네, 뭐 브라질도 있고 그렇죠. 아르헨티나 나오고 뭐 이런 큰 대회이기 때문에 봐봐요. 4강이면 잘했대잖아. 왜 그래 나한테? 우리 옷은 커플인데 아직 친하지가 않아 사실. 이렇게 둘이 팀 먹기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팀 먹으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아니라. 팀 우리 가온님 있고 비니 천사님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철학이 좀 확고한 감독이에요. 마르티네스 감독은 그러니까 스페인식 패스 축구에 좀 강한 압박, 좀뭐 빠른 공수잖아요.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건 시절 뭐 FA컵 우승, EPL 잔류 이렇게 좀 생존왕이다. 4강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별명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3위, 사실 벨기에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벨기에 역사에서는 가장 큰 성과이기 때문에 무시하다 큰일 난다고요. 아니 저희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걸 보고 사실 좀 경악을 해가지고. 더브라이너는 뭘 해도 잘해요. 센터백 봐도 잘할걸? 그건 좀. 남이 더민 뭐 이런 느낌인데 뭐 프랑스만 봐도 그거 봐요. 프랑스만 봐도 뭐 조직이 무너지면 끝난다. 그죠. 냉철해 아주 분석이. 와. 가운님 되게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현 리포터는 자꾸 나랑 반대로만 가려 그러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좀 자신이 부족한 선수단 장악을 위해서 앙리 코치대로 시너지 효과 내고 있고요. 전술적으로는 스페인식 패스 축구에 잉글랜드 역동적 축구를 좀 같이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감독이 좀 욕먹었던 게 뭐냐면 에버턴 시절도 그렇고 이거 4-2-3-1만 쓴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상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벨기에 대표팀의 선수단 특성, 그러니까 아자르라든가 뭐 더브라이너를 좀 살리기 위해 3-4-2-1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면 좋은 성적을 냈고요. 안정적인 수비 구축하면서 뭐 빠른 역습, 날카로운 축구, 패스 축구 뭐 이렇게 중요시하는 감독인데 선수단 장악 못하면 나가리지. 그렇지만 우리에겐 앙리 코치가 있다라는 거. 앙리 코치가 솔직히 PT 차는 거 봐요. 잘 차. 지금 차도 루카쿠보다 잘 차는 것 같아. 영향력이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벨기에 내에서 앙리 코치가. 그러니까 뭐 선수단 장악은 사실 이미 너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코치 왔다 그러면은 말도 못하죠. 누가 말을 안 듣겠어요. 네. 뭐 손흥민도 말 들어야지 뭐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선수가 잘 되고 있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더브라이너가 막 웃으면서 뭐 왜 우리 기죽여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워낙 좋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전술적인 면은 마르텐스 감독이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만치니 감독도 좋은 감독이고 마르텐스 감독도 좋은 감독이니까 아까도 많은 분들이 뭐 가온님도 그렇고 뭐 비니 전사님 아까 뭐 김전님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 팀의 전술과 스쿼드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저격을 해볼 시간인데요. 그렇죠. 네, 정우진 기자님, 벨기에 마르티네스 감독이 너무 3백만 고집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완지, 위건, 에버턴 시절엔 4-2-3-1만 썼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4백도 쓰지만 이제 3백을 잘 쓰고 있죠.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3-4-2 쓰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지금 사실 이번 경기를 제가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아자르나 만약 혹시나 더브라이너 선수들이 이렇게 2선에 위치하잖아요. 이 선수들이 측면 윙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4-2, 2를 2에 이제 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좁혀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되게 축자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이번에는 주성을 못 나올 수도 있죠. 후반에 나오거나 네. 그럼 이 선수들이 못 나왔을 때 3-4-3 또는 변화를 줄 수도 있고 3-4-1-2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 하나를 두고 루카쿠라든가 아니면 뭐 바추아이라든가 뭐 도쿠라든가 아니면 뭐 카라스코라든가 메르턴스라든가 이런 투톱의 조합이 여러 루카쿠는 빠질 수가 없고 투톱의 조합이 가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벨기에 전 이 경기에서는 좀 뭔가 마르티스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까 이게 예측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두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감독이고 이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선수들의 그 개개인 특징을 정말 잘 살려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 솔직히 수비형부터 볼 수 있지만 공격이 나갈 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다면 아예 안 시킬 때도 있더라고. 아자라도 마찬가지고. 루카쿠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세트피스 할 때 루카쿠를 또 수비로 쓰고 이런 특성들을 정말 잘 살리기 때문에 정말 좀 이번 경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죠. 상대하는 팀에다가 전술 바뀌고 덕배는 후반에 뛸때 예상된다. 정확한가요? 나는 아주 생각이 조금 문제. 감탄을 금치 못하시네요. 진짜 언제 한번 술 한잔 해야 되겠어. 네. 진짜. 한번 여기에 초대를 한번 언제 한번 진짜 패널 같은 느낌으로.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짜 저희 동네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축구 얘기하면 밤샐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그러네요. 근데 조태팀도 기가 막히더만. 그렇죠. 덕배가 그때 조별회 때 조태팀 나와서 그죠. 흐름 바꾼 거 기억나시죠? 네. 혹시 몰라 이태리가 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0대0 또는 간다. 질 리는 없고 0대0 됐다. 덕배 나오면 2대0 끝. 요렇게 한번 또 예언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진 기자님께서는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 수비 전술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주셨죠. 그렇다면 근수 기자님, 이탈리아의 만치니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요?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가온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르티니스 감독에 비해서 아무래도 만치니 감독이 경험 면에서는 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인터밀란이나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면서도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뭐 산전수전 다 겪어본 감독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좋은 운영을 펼칠 것 같고요. 앞서도 언급했듯 수비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과거 이탈리아는 이제 3백으로 좀 대표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 콘테 감독도 마찬가지고 EPL에서 첼시로 3백으로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만치니 감독은 이제 포백을 즐겨 쓰는 감독입니다. 그것도 좀 포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포백이라는 큰 틀을 딱 고정을 시켜둔 다음에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가지고 선수단 자체가 그 만치니 감독의 전술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만치니 감독이 4-3-3만 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 인터밀란에서는 4-4-2도 썼고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4-2-3-1도 썼거든요. 물론 큰 틀에 있어서 4-3-3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세부적인 전술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것도 충분히 변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감독의 지략 대결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두 팀 모두 전력이 정말 강해서 과연 약점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정준 기자님, 이탈리아 약점은 엄청 많아요. 있나요? 엄청 많아요. 반대 엄청 많더라고. 내가 5분 반대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탈리아의 수비는 항상 잘했습니다. 항상 솔직히 좋았고 그 수비는 항상 뭐 카테나치 너무 좀 빗장수비 이런 오래된 말이긴 해도 항상 잘해왔다는 얘기예요. 조직력 항상 좋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방이 해줄 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큰 대회에서는 뭔가 창의성과 한 방을 해줄 뭐 루카쿠 같은 선수 또는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가 있으면 그 팀이 좀 올라가는데 이탈리아가 과거 좀 이렇게 보면 월드컵 우승했던 2006년만 봐도 그때 뭐 칸나바로라든가 수비 좋았어요. 지금보다 그때 수비가 더 좋았죠. 오히려 지금은 좀 보누치나 케일리가 조금 노세화된 진짜 이건 노세화 또 얘기하다 또 뒤집어져.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 수비력은 나쁘지 않은데 당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승했을 때 멤버를 보면 그 당시에 토티나 피를로 같은 뭔가 확실한 좀 창의성을 발휘해줄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르지뉴 공만 돌리죠. 패스만 하잖아. 못해. 이게 안 되는 뭐 한 방이 없어요. 그리고 뭐 베라티 못 나올 수도 있어. 그 친구는 베라 부상이 너무 많아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임모빌레 하나 인정을 해요. 근데 뭔가 이 선수가 뭔가 화려하다. 뭔가 이런 스트라이커다. 뭐 골은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큰 대회 아직 뭔가 챔피언스라든가 어떤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타지 스타 예전에 뭐 바조라든가 뭐 이런 이탈리아의 그런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델 피에로라든가 그러니까 판타지 스타 뭐 이런 스타들이 지금 이탈리아 현 대표팀에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스타가 없을 때는 수비력이 아무리 좋아도 공격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비력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조별리그는 괜찮았어요.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확실히 16강부터 상대가 조금 강해지니까 조금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뭐 지금 말씀 안 하셨죠. 인자기 기가 막히죠. 아주 뭐 미치는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저렇게 인자기만큼 골 넣어주는 선수들도 없고 그리고 피를로 대체 불가했죠. 그럼 피를로를 지금은 누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조르지뉴랑 피를로는 그래도 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이거는 네. 조르지뉴가 약간 너무 흥분했는데 뭐라 그래? 피를로의 약간 보급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보급형 느낌. 그리고 아까 누구야?
바조의 보급형이 지금 인시냐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보급형들은 많으나 A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게 문제라서 너무 또 이러다 틀리면 또 어떡하냐. 틀렸는데 또 이탈리아 맞으면 큰일 나는데. 좀 그렇긴 한데 피룰란테 실내일 것 같다. 그러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도 인자기 살아난다. 좋아. 위치 선정. 울산 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한번 찾아가야 되겠어. 네, 울산 현대 경기 보러 가면서 취재 한번 가면서 와, 내 스타일이야. 방금 좀 너무 김구라 같았다,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건 맞는데 뭔가 한 방이 있는 예전 같은 스타플레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근수 기자님의 반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벨기에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너무 매운맛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반격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사실 인정할 거는 인정할게요. 벨기에 피파 랭킹 1위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경기력을 논할 거는 사실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조별리그 단계나 16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득점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괜히 이번 경기가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점을 꼽자 하면은 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번 경기에서 이제 정지훈 선배님이 짚어주셨던 수비진의 노세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팩트죠. 뭐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베르마엘렌까지 이 세 선수 모두 이제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와 뭐 토트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뭐 이번 유로에서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벌써 이제 5경기째입니다. 체력적인 저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보누치랑 키엘린한테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3백인 이 선수들이 커버해야 될 그 반경이 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공격진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시니나 뭐 베라르디 이런 선수들 측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원에는 활동량이 많은 뭐 바렐라, 베라티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탈리아전 벨기에 수비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아마 냉정한 평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루카쿠 원툴이다. 루카쿠만 막으면은 벨기에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죽하면 가오님께서는 이탈리아가 오죽 못하면 네. 발로텔리만 있었어도라는 얘기를 해요. 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발로텔리만 있었어도 된다는 심지어 얘기는 발로텔리. 그러니까 심지어 그만큼 임모빌레나 이런 선수들의 급이 떨어지니까 진짜 뭐 아까 루카쿠 원툴이다 이것도 웃긴 게 원툴은 잘하니까 원툴인 거예요. 아니 원툴도 안 돼 걔네들은.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아무튼 네 뭐 안녕하세요 하셨 무야호 굉장히 아는 사람 같아. 느낌이 좀 그렇고 뭔가 느낌이 세한데요. 네, 이태리 언더 오버 이태리가 이긴다는 얘기인가요? 오버는 그거죠. 이렇게 스코어 얼마 네, 몇 합산으로 골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 2대0 이상 있으니까 언더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또 승부 예측 시간에 스코어도 맞다. 같이 얘기하죠. 스코어 같이 얘기할 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엔 그걸로도 못하는데 국대에서 잘하는 맨이 내 편이 많아 오늘. 제시님 처음 뵀는데 내 편이 많고 이탈리아 케인이 우승했다. 없는 게 문제야. 유런이 없는 게 문제라고 없는 게. 임모빌레도 굉장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자르라도 잘했으면 갑자기 내 편이 또 아니야. 살짝 이탈리아적으로 마음 기울이신 것 같은데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울산 한번 갑니다 제가 조만간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탈리아 지금 공격수 부재를 다들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키플레이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떠들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됐어요. 네. 키플레이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팀의 약점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승부 예측에 들어가기 앞서 두 팀의 키플레이어를 말씀해주신 대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금 세대의 벨기에 키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제가 사실 죄송해요. 사실 더브라이너를 얘기했다가 PD님께서 지금 PD님 앞에 계신데 막 그래픽 작업을 해놓다가 갑자기 안 되겠다 루카쿠다. 왜냐면 더브라이너가 좀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후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저는 더브라이너를 좀 아끼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사실 챔피언스 결승전에서 부상 안면 골절이라고 하나요? 그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8강에 좀 아끼고 이태리 타월 정도는 쉽게 좀 때를 좀 밀어가지고 이렇게 싹 끝내주고 안 나오게. 그러니까 아자르라든가 더브라인 아자르는 나와도 돼. 사실 뭐 4강 가도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자르는 오히려 좀 나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폼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저는 루카쿠가 원툴 나가실 때 잘하니까 원툴이에요. 그래서 루카쿠가 뭐 이태리 정도 씹어먹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탈리아 무대에서 검증이 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뭐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태리 가니까 뭐 이태리는 수비는 내 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좀 박살을 내지 않을까. 저 피지컬 쩔긴 하죠. 그럼 완전 쩔죠. 그러니까 요 피지컬로 이태리 뭐 좀 이제 보누치라든가 키엘리니가 좀 아파 보이더라고. 몸 근육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루카쿠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준 기자님은 로멜로 루카쿠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근수 기자님, 이탈리아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모빌레를 꼽고 싶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흰둥이님께서도 임모빌레 득점력은 좋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큰 사실- 경기에 못한다니까. 아, 사실 임모빌레가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어요. 뭐 폴란드 레반도프스키나 뭐 잉글랜드 해리케인, 뭐 벨기에 루카쿠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득점력을 그리고 골 결정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소속팀 라치오에서는 매 시즌 20골 이상 넣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벌써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 경기에는 좀 침묵을 했어요. 아쉽게 침묵을 했지만 이번 경기 8강 벨기에전에서는 아마 벨기에 와플 제대로 씹어먹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벨기에 맛있긴 하죠. 엄청 맛있죠. 그동 먹을까요 오늘? 오늘 갈까요? 갑자기 드시네. 네, 좋습니다. 벨기에는 루카쿠, 이탈리아는 치로 임모빌레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이제 두 팀의 키플레이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라이브 쇼의 하이라이트, 승부 예측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채팅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뭐 인모빌레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꾸준함은 있어요. 꾸준함은 근데 리그에서만. 이게 뭔가 좀 큰 경기에서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평가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치니 감독이 이제 꾸준히 신뢰를 받고 있고 득점력도 뭐 아직도 대회에서도 뭐 투골이면은 나쁘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이제 이게 루카쿠를 왜냐면 누가 저평가하겠어요, 루카쿠가.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저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문제다. 아니,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저브라이너를 누가 저평가합니까? 저평가를 앞면 받는 골절이 선수들이 뭐 여러 1골 가지 있죠. 1도움이나 하는데 그게 문제야. 하긴 국대 경기는 모르긴 하지. 그렇죠. 또 국대 대표더라. 경기 가온님 백. 클럽 리그랑 국대는 또 다르니까. 그럼요.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아니야 아주 그냥. 울산이 축구를 잘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울산 현대가 요새. 이러니까 이렇게 울산까지 또 네. 이어지는. 닥터 에보카님 외국인이신가? 인바이트미어. As a guest. 영어 좀 잘하잖아요. 저 말하십니다. 이분이 아주 통역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왜 자기 초대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짧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넘어가죠. 네, 넘어갑시다. 모를 때 넘어가는 거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승부 예측하기 전에 뭐 잠깐 또 이벤트 공지 잠깐만 드릴까요? 네, 뭐 이렇게 또 기성 또 들어야 돼.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 상품이기도 하니까. 또. 네, 기성용 유니폼과 이거를 또 드리고요. 내가 하고 있지 왜? 뭐 하는 거야? 왜 일을 안 네, 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더풋볼 인스타를 통해서 유로 2020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기성용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유로 0인구 레플리카가 상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 라이브와 함께 승부 예측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측에 성공하시면 300다이아를 가져갈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측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승부 예측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현직 기자님들의 승부 예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희도 중계 방송처럼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뽑아보고 승부 예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한 줄 요약 같은 건데요. 매치를 한눈에 정리해보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 기자님 모두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한 줄로 요약해주세요. 네, 이번엔 이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유 없이 그냥 딱딱하고 넘어갈게요. 부상 복귀 아자르와 더우라이너 이렇게 위에 이제 포인트 나와 있는데 출전할까? 저는 뭐 후반에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요. 13경기 무패. 지금 벨기에가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41년 만에 준결승. 그러니까 최대 성적이 1980년대 대회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할지 이게 좀 관심사고 지금 루카쿠가 3골인데 5골에 호날두가 1위예요. 네. 그리고 더 1위는 자책골인데 뭐 그냥 그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루카쿠가 좀 몰아치면 이태리 타워를 씹어 먹으면 5골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멀티골만 기록해도 되니까 좀 득점한 경쟁을 좀 이어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수 기자님, 이탈리아는요? 네, 이탈리아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 카테나치오, 벨기에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무려 이탈리아 벌써 31경기 무패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유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정지훈 선배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이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월드컵 4회 우승, 유로 1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8강부터는 하나의 코너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두 기자님들이 각 팀의 예상 선발 명단, 스타팅 11을 예측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경기에서 두 기자님의 예상 선발 명단이 적중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엔 먼저 이탈리아부터 갈까요? 네, 이탈리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3-3 포메이션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최전방에는
제가 키플레이어로 꼽은 임모빌레, 좌측에는 인시네, 그리고 우측에는 베라르디가 일단은 선발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꾸준히 이제 만치네 감독의 믿음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원에는 베라티, 조르지뉴 그리고 바렐라까지 예상을 해 봅니다. 근데 워낙 이제 교체 자원들의 훌륭한 자원들이 많아요. 뭐 후반 교체로 충분히 변화를 또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백포라인에는 스피나촐라, 보누치, 키일리니가 또 부상해서 복귀할 거로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로렌초,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키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탈리아 정말 거를 타선 하나 없이 탄탄하네요. 이제 벨기에인데요. 과연 아자르와 더브라이너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탈리아 정도는 안 나와도 된다. 뭐 충분히 뭐 근데 사실 이거 너무 근데 제가 까서 농담이긴 한데 강하잖아요. 근데 두 팀이 어쨌든 수비력이 좋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반에 뭔가 이렇게 확 올리거나 승부수를 던질 것 같진 않아요. 이탈리아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승부를 후반에 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브라이너나 아자르나는 좀 후반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루카쿠 우리 원투라고 얘기하셨지만 루카쿠 원투 아니고 원투 루카쿠 원투 그다음에 뭐 포메이션 사실 변화는 없는 걸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이선에 이제 메르턴스와 카라스코가 좀 뭐랄까 좀 더블라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인 패스를 연구해줘야 되고 너무 큰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카라스코가 더불어 중국화가 없는 애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 비첼도 그렇고 카라스코도 중국화가 안 된 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쵸? 교체 팀에서 진짜 승부 갈릴 거면 근데 교체 팀 갈리면 벨기에가 이겨요. 더브라이너가 들어오면은 더블라인은 100, 이게 뭐 그냥 사실 없어도 이길 수 있으니까. 메르턴스는 에장 아자르 선수를 좀 대체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경험이 많은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메르턴스 아시죠? 이탈리아 씹어먹고 있었던 워낙 잘했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렇게 또 이어서 이탈리아도 씹어 먹어본 놈이 씹어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좀 가능. 그런 둘이나 있네. 루카쿠도 있고 메르턴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중원에는 이제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토르노 아자르, 틸레만스, 비첼, 메니에 탄탄합니다. 그다음에 3백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알더베르트 원래는 여기 베르마르는 좀 너무 놀라워요. 일본어가 안 되고 있어. 고배화.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베르마르렌, 베르통원 이 세 명의 센터백이 나이가 34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국 나이로가 아니라 만으로. 한국 나이로는 35살이겠죠. 이 3백 라인이 조금 뭐 이탈리아의 좀 무딘 공격팀을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예 뭐 쿠르토아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월드클래스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후반에 교체팀 아까 말씀드렸고 아자르만 부활하면 벨기에가 좋은긴 한데 부활 안 해도 사실 이탈리아 정도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베르마의 롱런중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고베 갔을 때만 해도 이제 퇴물이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거기서 부활을 했고 의외로 대표팀이 잘해주고 있어요. 경기력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야타가 원래는 가운데 나왔었는데 워낙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느려지긴 했어요. 느려지긴 했는데 대신 이탈리아도 빠른 공격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 경기의 스타팅 라인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승부 예측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이탈리아가 14승 3무 4패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1승씩을 나눠 가졌고 마지막 맞대결인 유로 2016 대회에서는 이탈리아가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이 유로 2016, 무려 5년 전이라는 게 놀라운데요. 과연 벨기에가 오랜만에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연한 거고. 그거 너무 베개와 복수하는 건 이 경기 키워드는 뭐 패배는 없고 무조건 황금 세대 피파 랭킹 1위가 이긴다. 랭킹이 괜히 랭킹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번에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때 랭킹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랭킹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우리 비고 라이브 시청자들의 지금 좀 이탈리아가 좀 근소하게 앞서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더브라이너나 아자르의 좀 공백 이런 게 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후반에 나올 것 같고 아까도 우리 가오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반에 급제적으로 승부 갈릴 때. 사실 저는 되게 팽팽할 것 같긴 합니다. 두 팀이 워낙 수비력이 좋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반에는 좀 거르자면 선제골이 먼저 나오면 그 팀의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전반전에 선제골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듭니다. 넣은다면 루카쿠. 넣은다면 루카쿠가 나올 것 같은데 좀 팽팽하게 갈 것 같고 뭔가 후반에 더블라인 들어서 1골 1도움을 하지 않을까. 뭔가 그 정도로. 그리고 아자르의 복귀골을 더블라인에 돕는 그림. 큰 그림. 그렇게 해서 좀 2대 0. 그러니까 뭔가 후반에 좀 이렇게 팽팽한 흐름 끝에 후반에 좀 갈 것 같고 저는 아까 3-4의 2를 예측하긴 했지만 마르틴 선도 좀 전술 변화 좀 능하잖아요. 3-5-2 또는 뭐 많은 3-4-3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전술 변화를 통해 좀 초반에 좀 잠그다가 루카쿠를 이용한 역습 그러다 안 되면 아자르나 뭐 더블라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그 후자가 될 것 같고 뭔가 느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체력이 좀 딸리는 이탈리아 수비진을
아자르와 더브라이너가 좀 뭐 1골 1도움씩 합작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2대0 승리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지만 벨기에 예상 스코어와 승리의 이유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수 기자님, 질 수 없으시죠? 당연히 질 수 없죠. 이탈리아 무조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측해 주셨듯이 이탈리아가 조금 더 근소하게 우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시청자들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시청 독일도 틀렸고 그때 정말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적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벨기에는 더브라이너의 부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 생각에는 벨기에 아까 전에 뭐 카라스코로 극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최근 맞대결 전적도 이탈리아가 너무나 우세하고 있고 최근 가장 맞대결이죠. 2016년 유로에서도 이탈리아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이거 자주 벤치마킹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랭킹 1위도 괜히 랭킹 1위가 아니다. 새로운 유행어. 랭킹 1위는 괜히 1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탈리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코어는 2대1로 예상하겠습니다. 뭐 한 점 차를 준 거는 사실 루카쿠가 그래도 무섭긴 무서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골을 난 2대0이라니까. 그때도 잉글랜드 얘기했잖아요. 그때 김대식 기자가 한 골은 넣을 거 케인 뭐, 그죠, 뭐 이렇게 그죠. 했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2대0. 그래도 됐잖아. 잉글랜드가 또 이번에도. 뭐 저는 뭐 루카쿠가 일단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머지 임모빌레가 아마 1골 넣고 인시냐가 아마 측면을 허물어가지고 좀 멋있는 골을 원더골을 하나 넣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2대1 이탈리아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나는 인시냐가 큰 데서 골 넣는 거 본 적이 없어. 인시냐도 요즘 너무 리그에서만 올라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그 한정용인한테 느낌이 있어요. 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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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지훈 기자님은 2대0으로 벨기에 승리, 근수 기자님은 2대1로 이탈리아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근수 기자님은 이번이 첫 번째 승부 예측이시네요. 네. 과연 한 번에 적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훈 기자님은 2번 연속으로 맞힐 자신 있으신가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또. 아니 여기 가오님 또 국내용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 동의를 한다는 얘기야. 이게 뭔가 지금 다들 벨기에 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덕배 없을 때 골 정립한 덕배 나오면 끝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뭐야? 이탈리아에 손흥민이 있어야 된다?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뭐 당연히 벨기에가 좀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이번 대회에서는 벨기에나 저는 사실 애초부터 벨기에나 좀 잉글랜드 좀 그동안 좀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잉글랜드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사실 전 두 팀을 계속 아시겠지만 계속 밀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포르투갈 사실 안 밀었어요. 저번에 그냥 맡은 것 뿐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저는 벨기에와 잉글랜드를 좀 꾸준히 밀고 있었는데 두 팀이 좀 뭔가 좀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이 찬스야. 아이디 우리 7561008440님 90편 될 때 연장에 3대 누군지 안 써줬어. 근데 주어가 없어. 벨기에인지 지금 뭐 이탈리아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프랑스라 얘기했잖아요. 아우로바 안 죽이는 얘기 이탈리아. 프랑스도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뭔가 벨기에가나 또는 잉글랜드가 좀 진짜 우승할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기자님들과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유로 8강 경기를 알아봤는데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불리는 경기라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비고라이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터풋볼 인스타를 통해서도 상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방송 동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소감 들어볼게요. 네. 뭐 저는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한 4-5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진짜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자신이 있어서. 벨기에는 너무 자신이 있어서 이탈리아 분들은 뭐 그냥 쉽게 바로 간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 군수 기자가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전술적으로 근데 얘기는 했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준비는 많이 했죠. 재미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무난히 벨기에일 것 같고 우리 가오님께서 이제 둘 중에 이기는 팀이 결승 갈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벨기에나 또는 이탈리아 뭐 두 팀 좋기 때문에 지금 남은 팀이 사실 벨기에나 이탈리아보다 좀 높은 수준의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잉글랜드 정도가 좀 해볼만 할 것 같고 체코 덴마크 좀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올라와도 좀 힘들 것 같고 우크라이나 좀 질 것 같고 스페인 스위스 여기가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스페인이 뭐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스페인이 좀 유리하긴 스위스도 일단 저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벨기에 이탈리아가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도 올라가면 결승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잉글랜드 마찬가지죠. 잉글랜드 지금 목표를 잡으면 올라가서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난 모라타, 기적의 모라타. 부활. 케인. 케인도 그죠. 케인은 조금 많이 뛰었어요. 좀 많이 뛰다 보니까 조금 조별이 좀 별로였는데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손흥민이 없더라도 외로워 보이긴 하지만 스털링이 손흥민처럼 뛰고 있어서 요새 그 손흥민의 그러니까 입지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막 올라갔죠. 그래서 막 현지에서도 뭐 그래 스털링이 손흥민처럼 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쨌든 케인의 좀 부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어쨌든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좀 승배측 좀 근수 기자가 2대1로 했는데 벨기에가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마의 유니폼까지 입고 나와주신 근수 기자님 마지막으로 소감 들어볼게요. 진짜 정신없이 지금 1시간 15분째 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뭐 지훈 선배께서는 재미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시청자 여러분들만 재밌었으면 전 된 거거든요. 망했어요. 전혀 상관없고,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꼭 믿고 이탈리아 응원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진짜 다 울어 지금 어떻게? 다 그 지훈 선배 팬들이잖아요. 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울산 한번 갑니다. 그만에 울산 한번 KT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울산 비행기를 울산으로 워크숍을 한번 가서 그러면 다 같이 그렇죠. 한번 가오님 초대해서 네. 뭐 또 지역 공개하시면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가가지고 한번 좀 재밌게 해보겠는데 뭐 분석을 너무 잘해줘서 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 기회도 있으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유로 라이브는 7월 3일 토요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유로 8강 네 번째 경기인 체코 덴마크, 우크라이나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승배 측의 신. 승배 측의 신까지 달인. 야, 한 번만 치면 신까지 되는구나. 정준 기자님께서 한 번 더 출연하시니까 그때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두 경기 다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신입 기자들이랑 하다 보니까 신입 기자들끼리 붙여놓으면 망작이 나오더라고요. 망작이 한번 나와가지고 네, 제가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두 개를 다 하게 됐는데 연달아 하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때는 1시간을 못 넘게 한 경기당 45분 정도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할 거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거의 2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재밌게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 저번에 우리 그냥 방송했다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때 신입 기자들 둘 나와서 갑자기 갈게요 하고 딱 가버려가지고 안녕 빠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나버린 바람에 욕 많이 먹었는데 네, 뭐 궁금하신 얘기들이 있으면 좀 더 듣고 저희가 한 20분쯤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방종료라고 하나요? 네, 방종. 방종하겠습니다. 네.